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이 말이 사랑과 우정을 더 깊고 오래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점 공감되시나요? 사랑과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깊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가까워지려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두 친구, 순자 씨와 미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씨와 미영 씨는 30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같은 반에 보낸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나누며 친해졌고, 이후에도 꾸준히 만나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모임에서 일상 이야기나 아이들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점차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모임에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기업에 입사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은 이번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바로 연구원으로 스카우트 하셨대. 물론 모두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이런 대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자녀는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었고 안정된 길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모임이 열릴 때마다 자녀 자랑이 반복되자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고 점점 참석 자체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자 다른 친구들도 연달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순자 씨는 점점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짓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미영 씨와 따로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아, 모임에서 자꾸 자녀 자랑만 하니까 솔직히 좀 힘들어. 물론 좋은 일이니 축하해 줘야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위축되는 것 같아. 우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미영 씨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도 느끼고 있었어. 우리도 자녀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일상이나 취미 같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다음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 외에도 서로의 일상과 소소한 기쁨,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친구들 간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감정적으로 여유를 주는 것이 사랑과 우정을 오래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관계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나 우정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깊이 얽히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함이라는 태도입니다. 무심함이란 차갑거나 냉담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합니다. 김창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놓아줄 때 더 자유롭고 깊어진다. 이번에는 50대 후반의 고등학교 동창인 재훈 씨와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은 3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최근 재회한 친구입니다.
재훈 씨는 민석 씨가 오랜만에 자신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려는 모습에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석 씨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 씨도 이런 만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훈 씨가 지나치게 만남을 주도하며 본인의 계획대로 모든 시간을 사용하려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훈 씨는 민석 씨가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민석아, 그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 우리 오랜만에 등산이나 가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민석 씨는 처음엔 재훈 씨의 열정에 맞춰주려 했지만 점차 자신이 다른 선택지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석 씨는 드디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우정을 이어가려고 노력해 주는 건 정말 고맙고 소중해. 그런데 가끔은 내가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일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 이 대화는 재훈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민석 씨와의 만남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함이란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지나친 가까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줍니다. 사랑과 우정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정적 거리두기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이번에는 60대 여성 두 친구 정숙 씨와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50년을 함께하며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삶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 깊은 친구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심지어 혜진 씨가 가족들과 보내고 싶어 하는 시간을 빼앗으면서까지 만남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바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못 보는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산책이라도 하자. 정숙 씨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혜진 씨는 점차 이런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숙 씨의 다정함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볼 시간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혜진 씨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나를 챙겨주는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그런데 가끔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조금씩 여유를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서운했던 정숙 씨도 곧 혜진 씨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적당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여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혜진 씨는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었고, 정숙 씨 역시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60대가 된 영민 씨와 동철 씨는 한 사회 단체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던 두 사람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큰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균열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영민 씨는 동철 씨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의지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매번 영민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고, 심지어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영민 씨와 상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철 씨를 돕는 것이 기뻤던 영민 씨도 점차 감정적으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민 씨가 가족들과의 중요한 저녁 약속을 앞두고 있을 때 동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민 형, 큰일 났어요. 내가 이번 모임 발표를 준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형이 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영민 씨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동철 씨를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동철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지만 오늘은 가족과의 중요한 시간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너도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믿어보자. 이 대화를 통해 동철 씨는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지나친 의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민 씨 역시 자신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동철 씨와의 우정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태도는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성장과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신뢰를 심어주고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과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너무 꽉 쥐면 부서지고 너무 느슨하면 사라진다. 이 말은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균형과 관계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깊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애정을 쏟거나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애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오히려 감정적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방치하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랑이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를 신뢰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됩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나친 감정 표현은 결국 관계를 소진시키는 반면 적절한 거리와 균형은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무심함, 감정적 거리두기,
자신을 지키는 태도는 모두 탈무드가 말하는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는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서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이해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내면이 관계 속에서 충돌로 드러날 것이다. 융의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무시할 때 그 노력이 결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며 언젠가 그 감정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관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이 공감하고 서로의 차이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부담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융은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거울은 비춰주는 역할만 할 뿐 상대방의 자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존중과 이해를 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결론에서는 오늘 다룬 무심함, 감정적 거리두기, 자신을 지키는 태도, 균형과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우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심함이라는 여유, 감정적 거리두기를 통한 균형, 자신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자기 이해의 중요성까지 모든 요소는 결국 사랑을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사랑은 서로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과도한 의존이나 통제 대신 서로를 신뢰하며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입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위해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0대 부부인 영희 씨와 철수 씨는 결혼 35년 차로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희 씨는 철수 씨가 자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 씨의 하루 일정을 지나치게 물어보거나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보고 싶어. 우리가 조금 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철수 씨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영희 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오랜 세월에도 더 깊은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존중과 공감을 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카를 융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하지만 그 거울은 상대방의 자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랑은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지나친 가까움이나 지나친 거리가 아닌 균형 잡힌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지혜로운 사랑과 관계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오래가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